네, 안녕하세요. 돈방석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시안이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 너무너무도 반가운 최도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래퍼 킬라그램입니다. 우선 오늘 이런 식으로 약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아니 근데 킬라그램 씨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관심이 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뭔가요? 원래는 제가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아주 성공을 크게 하셨던 래퍼 형님을 만났었어요. 오. 도끼 형이라고. 아우, 근데 네. 도끼 형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밉다 이러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 투자를 꼭 해야 된다 킬라야 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이 채널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세미나도 왔었어요 한번. 근데 잘 모르는데 들어도 아니 근데 또 그게 인연이 되어서 킬라그램 씨도 이제 MG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것, 뭐 집을 구매하는 게 정말 머나먼 나라의 얘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MZ 세대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요 높아 보이는 벽을 좀 낮춰지게 하는 아이디어들 좀 와우. 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마치 누구나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뭐 이런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고자 하는데요. 정말 누구나예요? 가능해요. 정말요? 가능한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죠. 마음, 돈, 수익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오, 현실을 직시해라 일단. 네, 우선 현실을 봐야 된다. 아. 이 데이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평균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미국 전체 가격이거든요. 평균가. 전체에서 평균가. 평균가.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버린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와. 95년도에는 평균 집값이 130k. 그리고 2019년 14년 뒤에는 26만 불. 95년도에 기름값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불 넘으면 비싸다 이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19년도 됐을 때는 3불, 4불, 뭐 3불, 5불까지 4불. 비쌀 때 나왔어요. 5불까지 가고. 예. 그 물가는 4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집값은 그래도 2배 정도 많이 뛰지 않았다. 많이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죠. 그렇죠. 그러네.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2019년과 지금 2023년도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네, 집값이 맞아요. 최근 4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이게 그게 어떤 일이 말도 안 있었던 돼. 거예요? 확 뛴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돈의 값어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형 자산인 부동산의 값어치는 뛰어 보이는 거죠. 그냥 돈이 많은 거지. 두 번째로는 이자가 너무 쌌다. 이자가 막 2.5%였거든요. 그죠. 구매자들이 확 생겨버린 거죠.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구매자가 확 늘어버리니까 네. 집가격이 확 뛰어버린 거죠. 이때 당시 집 하나 구매하려고 했을 때 물건 나오기 전부터 물건이 팔렸어요. 코로나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자재 맞아요. 공급이 힘들어지고 베이에서도 막히고. 우선 그 물량 조달이 안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맞네. 그게 집에도 네. 영향을 주겠구나. 그럼요. 그렇죠. 다운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평균 다운페이 20%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 편만 탄다 그러면 20%를 생각하시니까 95년도에는 26,000불 정도 했으면 19년도에는 52,000불, 별로 안 뛰었어요. 올해 2023년도에는 갑자기 이게 84,000불. 84,000불? 84,000불. 요즘 세대들한테 84,000불 다운하라고 그러면 집 못 사요 이렇게 네. 나오죠. 힘들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자율.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이자율이 1995년도는 7.86%, 2019년도는 4%로 갑자기 4%. 이건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7.24%인데 이것도 사실은 1995년도 비교했을 때는 약간 근소하게 낮은 수치예요. 편.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 40년 동안 이자가 5% 이하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되게 특이한 네. 일이 있었던 거네요. 서프라임 몰게지라고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문제 있고 나서 2009년도, 10년도가 됐을 때나 네. 4%까지 잠깐 내려왔었어요. 그 전에는 6%, 7%, 8%가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즘 집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이 MZ 세대 같아. 집안에서 곱게 자란 화초인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저도 뭐 네? 곱게 자랐다고. 이자도 너무 그 고운 이자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4% 넘어가게 되면 비싼 거고 요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6%, 7%가 되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2020년도부터 집을 사려고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이 뭐 이자율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진짜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은 항상 있어요.
이자가 싸지면 사야지, 집값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겁먹어서 못 사요. 왜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보시면은 이자 2.5% 3%였어요. 그리고 집값은 최하였고. 맞아. 그게 퍼펙트 시나리오. 이자 싸죠, 집값 싸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면서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부동산 구매하셨어야 되거든. 그 분위기에. 네. 어떤 그 짤이 나왔었냐면은 막 도시들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나가지고 집 살 사람 사실 진짜로 그때 구매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구매를 했어야 되거든. 솔직히 정말로 제대로 된 타이밍에 구매하시려고 그러면은 주위 분들이 말리실 때 구매하셔야 돼. 이게 그 좋은 타이밍에 오겠지 하고 평생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아요. 요즘도 뭐 집값 더 떨어질 거라고 하시는 분위기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만약에 2030 몇 년도가 하나 더 있으면은 맞아. 저희가 2023년도를 보면서 아 이때가 좋았다 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맞아. 그래프로 딱딱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달에 먼슬리 페이먼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먼슬리 페이먼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995년도에는 한 달에 753불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993불이면은 와 진짜 별로 차이가 없어. 이때는 되게 슬로우했네요.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게 별로 물가가. 차이가 없어요. 올해가 됐을 때는 2,000불이 넘어갔어요. 이제 좀 익숙한 렌트비네. 아 근데 수긍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 렌트라는 거예요. 시골까지 합쳐서. LA라든지 그런 도심을 보게 되면 훨씬 높은 거고. 그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인컴이에요. 1995년도에는 29,000불 정도. 2019년도에는 56,000불이 됐어요. 2023년도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버는 돈은 비슷한데 네. 나가는 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네. 와 이거 너무 부담된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요즘은 다운 페이먼트를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기시고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해서 줄이고 네, 먼틀리를. 그렇죠. 먼틀리를 줄이는 거죠. 또는 이자를 처음 3년 동안만 싸게 하는 그런 이융자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와 그거 괜찮은데요? 처음 1년은 2%, 그 다음에는 아. 1%, 그 다음에는 0%. 뭐 올해 그냥 일반 융자 했다면 7%다. 근데 그러면 5%를 주는 거예요. 아. 와.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7%. 스마트하네요. 네. 왜냐면 네.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자가 다시 내려올 거지. 네. 라고 하면서 재융자 하라. 예전에 제가 약간 전속 계약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전속 계약? 처음 3년은 5대5. 어. 그 다음 4년 차부터 제가 6, 4. 되게 솔깃한 이자율 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셀러한테 부탁을 좀 해야 돼요. 아 셀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셀러한테 이제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거죠. 은행이 7% 받아야 되는데 5%만 받았어요. 그럼 그 2%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셀러가 은행에 주는 거죠. I see. 그러니까 셀러가 이제 집을 부담을. 팔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80에 계약을 하고 나서 10,000불을 은행으로 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은 10,000불을 받았으니까 그게 페이먼트 2% 1%를 덜 받은 거를 대체를 하는 거죠. 그걸로. 그 대신 셀러는 80에 팔려고 했지만 10,000불 크레딧 주는 거고 아니면 10,000불 더 쓰면 되잖아요. 아 내가 바이어 측에서 바이오 측에서는 81만 줄게. 그 대신 10,000불 우리 은행에 줘. 아 그런 방법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걸 10,000불 하면서 첫 해 동안 2% 깎고 1% 깎을 수 있으면 월 페이먼트가 확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그럼요. 이자가 확 내려가니까 너무 좋죠. 더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내게 돼. 이런 거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진짜. 제가 살 때 이런 거 다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또 대표님이 계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에이전트 잘 아, 만나야 돼. 이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스텝 다운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줘요. 스텝 다운. 네. 거기서 또 그 수액이 들어오네 또. 아 멋있어가지고 말이. 스텝 다운. 오 이런 거 좋아요. 돈을 먼저 내고 이자를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지 사실 론 상담 받고 하실 때도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음. 물론 대표님도 론을 하십니다. 저희 융자 회사. 네.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인컴에서 집값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비중. 아 이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1995년도에는 전체 인컴에서 집값으로 나가는 비중이 31% 차지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요. 21%. 2019년도로 저희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때 집 사신 분들은 강아지도 그렇죠.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2023년도에 이거 거의 49%면 절반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게 말이 돼? 전체 인컴에서 절반 정도 집값으로 나가는 이 비율 50%. 전문가로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50%란 얘기는 네트 인컴이 아니라 그로스의 50%란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세금 내기 전에 50%라는 얘기예요. 세금은 30% 내죠. 70% 남았는데 거기서 50%를 내면 20% 남는다는 얘기인데 20% 가지고 차 페이먼트, 와. 가스 넣어야 돼, 보험료에 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체 인컴에서 집값으로 나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40%
40% 후반대, 그러니까 47, 8, 9%가 계속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요즘은 이런 얘기가 돌아요. 미국이 Renters Nation으로 변할 거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고 큰 회사들에서 갖고 있는 집들을 렌트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할 것이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를 줬을 때 렌트 비용이 안 뽑히는 거예요. 워낙 집값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렌트용으로 부동산을 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큰 회사들에서 올캐시라든지 이자 작은 걸로 사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렌트를 돌리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게 되는 형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큰 회사들이 관리한다는 게 되게 스트리밍 서비스 같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이 모든 그 영화 그거를 다 큰 회사들이 가져가니까. 네. 지금 이제 한도를 알아봤어요. 199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알려드린 게 못 사실 거다 포기하셔라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오늘 네. 희망을 주시고 이제 나오신 거거든요. 희망.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다 보니까 저 친구 뭐 또 팔아먹으려고 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에요.